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전세 매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너무나 답답한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정말 여기가 뚫려야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뭐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물가 상승의 압력이 너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 호르무즈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랑 비교해 가지고 전세 매물도 그렇게 좀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요 좀 심각해요. 이게 어떤 심각함이 있냐면요. 부동산 가격은 어쨌든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조금은 좀 빠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개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3 년도 5월 달에 그때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요. 한 5만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만 몇천 개 정도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3 년도 2 년이 지나면 5 년이니까 그다음에 또 갱신 청구권을 쓰면 원래대로라면은 27 년도에 23 년도에 5만 개의 매물이 필요하니까 27 년도에도 5만 개의 매물이 필요하다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23 년도에는 또 싸게 들어갔습니다. 전세를 얻어 가신 들어가시는 분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가셨는데 문제가 뭐냐? 27 년도가 대란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막 이런 표현 뭐 하지만은 뭐 좀 전세 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다 돌아다니면서 구하는데요. 전세 매물이 사라진 건 당연히 잘 아시겠죠. 토지 거래 허가는 실거주를 요하기 때문에 팔거나 살 때 실거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특히 소유자분 같은 경우가 팔려고 할 때는 들어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를 일단 빼놓은 놓은 상태로 되니깐 전세 매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분간 안 팔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세 지금 갱신 청구권 쓰면 4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팔겠다는 생각을 하면 전세로 한번 줘 버리게 되면은 4년 정도를 인제 내가 들어갈 생각을 못 하게 되 아니 팔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제가 또 말했지만 다주택자 분들이 나타난 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분들도 있지만 노후 대비 다주택자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분들은 비난받겠죠. 그런데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다음에 외곽이라든가 좀 싼 데들을 월세로 받겠다. 또 서울의 핵심 지역 외에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들이라도 뭐 영등포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 다른 곳이라도 노후 대비 월세를 받겠다 해서 다주택자 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니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세 매물이 없고 이 핵심 지역만 포기하면 간단합니다. 핵심 지역만 포기하면은 무조건 살 때도 많고 전세 매물도 싸고 그러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한번 제가 질문 드리면요. 만일에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집을 전셋집을 얻어 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솔직한 마음으로 어디다 얻어 드리고 싶습니까? 어디다 얻어 주고 싶습니까? 뭐 각자 여건에 맞춰서 가는 건 맞지만 자금도 되고 여건도 된다라고 하면 적어서 내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드린다 했을 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송파라든가 잠실 뭐 이제 판교라든가 뭐 성동구라든가 성동구 재밌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서울 쪽도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위쪽 종로 쪽으로 가도 재밌고 판교에 살아도 분당 판교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 주변도 너무 살기 좋고 교육하기도 좋고 그런 쪽이죠. 국회의원들 집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다 어디 있습니까? 뭐 여든 야든 싸우는 건 어떻게 해도 하다못해 지방의 지역구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요? 거기에는 그냥 일단 원룸 형식으로만 어떤 자기 몸만 의탁할 때가 있지 거기서 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가정이죠. 와이프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2030의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뭐 전세 없애자. 전세가 뭐 갭 투자로 이용이 되니까 뭐 전세 대출해 주지 말자. 그다음에 뭐 보유세를 높이자. 이런 말을 하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도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뭐 고유한 제도인 거죠. 늘 어떤 걸 취할 때 외국에 정말 요만해서 그거 한 것들은 다 취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다 놔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 해 가지고 부각시켜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 되면 한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좀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정치가 제 삶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전 정치인들이 그렇게 인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인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젠슨 황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님 뭐 이재용 뭐 회장님 뭐 그다음에 진짜 사 전력을 다해서 뛰는 우리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뭐 천궁의 그 엔지니어들 정말 노력하는 젊은 친구들 2030 세대들 유튜버에서도 진짜 영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뜨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저는 최고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정말 정치인들 머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가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없지만 그 사람들 아주 쳐다도 보기 싫어요. 저 뉴스도 안 봅니다. 예, 뉴스도 안 보고 그게 여든 야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웃으면서 저녁에서는 만나 가지고 모여 가지고 좀 이런 표현 뭐하지만 회식도 할 것이고 그게 다 국가의 돈일 것이고 몰 거고 그런다는 생각을 하면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봉투가 뭡니까? 봉투가 지금 비닐봉투가 지금 뭐 이러다가 뭐 차량용 10부제라는데 10부제가 그 9번은 나가고 하나가 아니라 하루를 나가라는 뭐 이런 거 가면 지금 국회의원들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로 막 어디 뛰고 저리 뛰고 뛰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됐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요렇게 제가 영상 마무리하고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 지금 전세난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집을 사는 이런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다. 제 영상은 답을 찾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약간 넋두리도 하고 예, 또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공감해 주시면 좋고요. 예, 그런 채널로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